회사에서는 일을 하지 말라는 분위기 같았었고,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있었고, 시대적으로는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한 4시 40분쯤부터 서랍장을 막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막 정리를 시작을 합니다. 퇴근 분위기를 조성을 좀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두바이 폴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저의 일했던 경력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건축공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제가 딱 취업하던 시기는 2009년이었습니다. 이제 일하게 된 지 경력으로는 16년차, 17년차까지 되고요. 8년 동안은 건설 현장에서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었고, 그 다음 8년은 블록체인, 비트코인 사업부터 시작해서 뭐 포커 쪽, 뭐 여행 쪽 몇 가지 좀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을 한국에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작되는 게 두바이에서 다음 그 3번째 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서 두바이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그동안 걸어왔던 커리어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건축공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레미안 현장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대치동에 진달래 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에 2동을 담당을 맡아서 저의 이름 하에 모든 건물 구조부터 마감까지 다 끝내고 나왔었고요. 그렇게 해서 한 4년 정도는 현장을 계속 돌면서 이런 뭐 건물의 마감이라던가 뭐 자재, 사람들 관리하고 업체 기성 주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현장이 하나의 공장이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본격적으로 그걸 느끼게 됐던 거는 그 다음 현장이었던 이촌동에 있는 레미안 첼리투스 현장에서 제가 공무 역할을 했었습니다. 공무라는 거는 현장의 소장님 옆에서 약간 비서 역할 같은 일을 하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원가 관리, 그리고 인력 관리하고 협력사 관리, 대관 업무, 대본사 업무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엑셀을 엄청나게 다루게 됐었고요. 그때 현장이 한 34개월이었었나 공사 기간이 됐었고 전체 공사 규모가 한 3천억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엑셀로 관리를 하면서 이제 업체 기성 주고 계약하고 정산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라든가 그 실제로 한 현장 돌아가면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 서류 업무들 그리고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들을 정리를 싹 해가지고 우리 수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역할을 했었죠. 그러면서 회사, 공장, 현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조금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외주팀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삼성 같은 경우는 1차 벤더 풀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벤더 안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물량 수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벤더를 관리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협력사의 뭐 평가라든가 등록 뭐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면서 하나의 큰 컨트랙터 회사가 다른 1차, 2차 벤더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한 1년 정도 업무를 하면서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때가 2016년이었었는데 잘 기억해보시면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이세돌 알파고 기억나시죠? 그때가 2016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회사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그 그룹사에서 영업을 되게 줄이고 있었어요. 당시에 제가 대리였었는데 7년차 막 이랬으니까 영업을 줄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피부로 느끼게 된 건 뭐냐면 제가 2009년, 10년에 그 회사의 수주 잔고가 한 10년 정도, 15년?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영업을 안 했다는 거는 그 다음에 영업이 한 2012년부터 멈췄었거든요. 그랬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주 잔고가 줄어들고 이제 직원들이 갈 곳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희 위에 계셨던 뭐 부장님, 차장님들 이런 분들은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봉에 뭐 2배, 3배 줄 테니까 나가라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희망퇴직이었었는데 그런 거를 처음 옆에서 본 거예요. 근데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외주팀에 그 변호사분이 한 분이 계셨었거든요. 왜냐면 계약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현장에 공무 역할을 했던 저랑 비슷한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어떤 형님 한 분도 나갔어요. 뭐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파일럿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 길을 도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시가 30 초반 중반이었었으니까 와 이거 엄청난 도전이구나 생각했었는데 그게 벌써 8년 9년 전이니까 아마 그 형님은 잘 자리를 잡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 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다 보니까 나가서 사실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희망퇴직하면서 어차피 인원도 막 줄이고 있는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거를 옆에서 보면서 느꼈습니다. 내가 나가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없다라기보다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회사 안에서는 계속 인원을 줄이고 있고 회사 바깥의 사회에서는 막 알파고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을 했었어요. 드론 나오고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고 블록체인 이슈들이 조금씩 생기고 막 그랬었죠. 그리고 당시에 IoT, 배달의 민족, 그리고 카카오 택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IT 플랫폼들이 장악을 하기 시작하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 내부에서는 계속 뭐 워라밸 이러면서 수요일날 오후 5시인가 되면은 퇴근하라고 막 전기 내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때가 제가 30 초반이었으니까 좀 그때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당시에는 저 같은 경우 앞으로의 커리어나 혹은 미래 진로 때문에 뭔가를 막 열심히 하면서 좀 막 에너지가 그렇게 있을 때였었어요. 그리고 현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워낙에 많이 돌아다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사에서는 일을 하지 말라는 분위기 같았었고,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있었고, 시대적으로는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당시에 저희 회사가 판교였었거든요. 판교역 바로 옆이었었는데 퇴근 딱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한 4시 40분쯤부터 서랍장을 막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막 정리를 시작을 합니다. 퇴근 분위기를 조성을 좀 하는 거죠. 그리고 5시 땡 하면은 제일 먼저 아마 나가던 게 저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옆에 뭐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쫙 앉아있어서 쭉 옆에 이제 보면 분위기 조금 어쨌든 본사니까 눈치를 막 보는 분위기였었거든요. 당시에 뭐 2016년이니까 뭐 MZ세대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근데 제가 약간 MZ 이제 끼를 좀 낸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4시 40분 되면은 저기 탕비실 가가지고 컵 씻고 막 설거지하고 집에 갈 준비하는 거죠. 그게 뭐 집에 가서 쉬고 이러는 게 아니라 판교에서 5시 땡 하고 출발하면은 6시 조금 안 돼서 강남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온오프믹스라고 해서 뭐 강의 같은 거 하는 무료 강의 플랫폼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찾아보니까 뭐 온갖 그 무료 강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무슨 어떤 시집 발간회 뭐 이런 데도 가보고, 여러 가지 그동안 제가 현장에서 현장에 있다 보니까 바깥 세상을 구경을 한 번도 못 했던 것 같거든요.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저는 그 사각 박스 안에서만 생활을 했었습니다. 거의. 해가 떠 있으면 무조건 현장에 있고, 해가 지면 집에서 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 세상을 너무 몰랐어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알아야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강의라든가 이런 데들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사기꾼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때 그 경험들, 뭐 그때 배웠던 내용들이 저한테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줬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면 뭘 할까 했을 때 그렇게 조금 미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약간 MBA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 유학을 가고 싶었었거든요. 유학을 가려면 뭐 시험 봐야 되는 것도 있었고, SAT였었나요? 그래서 시험 압구정 막 거기 학원이 있어가지고 알아보면서 시험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회사에서는 그 희망퇴직 공고가 한번 났다가 인원을 아마 채워가지고 멈췄었는데, 그때 제가 지원을 못했던 거에 대한 후회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준비를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희망퇴직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뭐 차장, 부장급에 대한 희망퇴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대리급이었지만 손을 딱 들었습니다. 이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저한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막연하지만 나와서 어쨌든 뭔가를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이제 막 생겨 있다 보니까 이 에너지를 가지고 뭐 공부를 하던 뭐 다른 일을 또 찾아보던 뭐 어쨌든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게 2016년이었었고 저의 그 커리어에서의 8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업에 대한 얘기는 다음 콘텐츠에서 얘기를 좀 더 드리겠고요. 그것보다 그 다음에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25년인데 그동안 그 제가 사업하는 그 한 7년 8년 동안은 건축에 대한 거를 별로 꺼낼 일이 없었어요. 제가 완전히 커리어를 반대로 IT, 블록체인 쪽으로 틀었기 때문에 기존의 건축 쪽의 출신이 뭐가 한다 이런 것들을 사실 활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좀 뭐 컴퓨터공학 전공을 했다거나 금융을 전공했다거나 하면 블록체인 씬에서도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게 없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건축에 대한 것들을 바탕으로 여기 두바이에서도 어쩌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창문 보이죠? 창문, 샷시 이런 것들 보면 지금 새로 이사 온 곳이어서 리뷰를 해드려야 되겠지만 부실한 게 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바이도 앞으로도 부동산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면 내부 품질이라든가 건물의 위치, 교통, 혹은 조경
우리나라 아파트 그 시장이 겪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을 해서 여기 현지에서 이제 막 건축 붐이 일고 있는 그 시장에 뭔가를 또 조언을 한다던가 그 안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반에 저의 건축 쪽에서 일했던 한 8년 정도, 그 다음에 한 8년 정도는 건축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지금 글로벌로 와서 또 생각해보니까 이때 있었던 경험이 또 IT적인 베이스랑 뭐 문화적인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 겪었던 것들을 좀 짬뽕을 해서 두바이에 와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부분을 두바이의 관계자한테 어떻게 어필하느냐 이제 이런 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두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다음번에 컨텐츠로는 그 다음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어떠한 생각을 했었고 그게 또 저를 어떻게 인도를 해서 이 두바이까지 오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두바이에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길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컨텐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